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드옥타 하노이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1994년 초에 왔습니다. 지금 한 28년째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95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26년 가까이 여러 가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베트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또 지낼 만한 곳인지, 또 미래를 투자할 만한 곳인지 저희 젊었을 때부터의 경험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것이 어떤 나라일까 매우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에 왔었던 94년만 해도 이 공항 자체가 이제 시골역처럼 굉장히 작았고 공항에도 이제 정전이 있을 정도로 매우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이제 발전 속도가 높고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이미 한 9,500개 정도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20만 명 가까운 우리 교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 슈퍼나 한국 식당 등 다양한 면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전 세계 어딜 가나 이렇게 편한 나라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전체의 그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 1.5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약 한 3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노이,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가 발전한 우리 남부 호치민시의 그 직선거리만 봐도 한 1,70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거의 4배 이상 되는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해안선이 이제 3,000km가 넘는 이 자연이 아주 훌륭한 그런 관광 자원이 많은 그런 좋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은 주로 북부의 하노이와 남부의 호치민에 거의 한 95% 이상 정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베트남에 취업을 하신다 그러고 일반적인 회사나 공장에 우리가 취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호치민 주변 지역이나 하노이와 하노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베트남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고 생활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동남아시아나 대한민국에 못지않은 그런 자유와 여러 가지 그 환경 자체는 상당히 그 지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색채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거의 서울에서 한국에서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베트남에는 K마켓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한국 슈퍼마켓이라든가 수백 개의 한국 식당들이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을 경우 뭐 한국 식품 물론 한국보다 아주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으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전혀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서 와서 무슨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별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한국에서부터 계속 사용하던 약이라든가 꼭 한국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제품 외에는 대부분 여기서 구할 수 있고요. 자기 기본 소지품만 가지고 평상시에 입을 옷 정도만 가지고 와도 현지에서 지내면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고급 아파트나 고급 빌라, 서비스 레지던스부터 시작해서 중저가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그 중소형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아주 저렴한 아파트는 한 몇십만 원 정도면은 방 한두 개 이상의 깔끔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고요. 만약 청년들이 지내기에는 적게는 한 200~300불에서 많게는 한 500불, 1000불 정도 그 정도 선이면 아마 충분히 지낼 만한 아파트들을 시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은 또 이제 그 통신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 달에 뭐 2~3만 원 정도면은 웬만한 그 국내 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또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한 만몇천 원 정도면은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와이파이로 얼마든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생활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랩 같은 호출형 그런 이제 자동차 서비스 혹은 오토바이도 이제 워낙 많이 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그것도 그런 그랩을 이용한 오토바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출퇴근용 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더 비싼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 자체는 이제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알뜰하게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세이브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에서의 급여는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높거나 낮지는 않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이제 아마 아무런 경험이 없는 처음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많게는 또 뭐 300만 원, 또 경력에 따라서는 뭐 그 이후로는 또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생활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건 자체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세이브한다면은 베트남에서 근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젊은 시절에 돈을 모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 세대의 어르신들께서 베트남전에도 참전한 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베트남 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갖는 불편한 인식이나 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베트남 분들은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지금 한류가 90년대 하반기에 제가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한류의 원조가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면은 일단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선남 선녀의 굉장히 친절한 한국 드라마에 K-드라마에 이제 인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한국산 물건,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문화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지낼 때는 그 어떤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처럼 노사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노조가 회사마다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 노조 활동이라는 게 보통 연말 연시에 이제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 혹은 상품을 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정할 때 노조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회사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도구이지 이렇게 서로 대립하거나 사와 노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노동 비자, 그러니까 노동 허가를 받아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오픈된 그런 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MOU 갱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베트남에서의 노동 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조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가로 서류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베트남 법규에 맞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도 여러 가지 노동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규 인력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신규 노동법의 경우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의 과목을 전공을 했어야 되고 또 전공한 분야에 경력직이어야지만 노동허가가 나온다든가 하는 좀 까다로운 그런 법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국 간 MOU를 통해서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취업을 하시는 분야나 또 하는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나라를 알고 또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를 알아간 후에 언젠가는 이제 본인도 좋은 아이템을 찾게 됐을 경우 이 나라에서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본인들이 먼저 이 나라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회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해도 해외에 나가면은 그 나라의 언어가 가장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취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본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 베트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베트남에서의 그 생활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어를 하루속히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인내심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해외 생활, 특히 베트남이 한국과 많은 닮은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이고 외국이고 또 문화가 같으면서도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서는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겸연쩍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뭔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 야단을 맞거나 본인이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미안한 표정을 짓는데, 베트남 분들은 그럴 때 잘 웃습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해도 웃고 잘못을 해도 웃고 한데, 그거를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웃는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의 그런 이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이제 문화들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베트남에서 더 오래 편안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회사 생활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일을 시킬 때 갖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 사용자는 노동자의 마음을, 노동자는 사용자의 마음을 알아야 서로 간에 이제 일을 오래 같이 할 수 있듯이, 초기에 1년을 잘 버텨야 한 3년을 갈 수가 있고, 3년을 버티면 5년, 그리고 5년을 버티면은 그 이후로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베트남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참고 오래 견딜수록 상당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젊은 우리 직원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층 넘는 다른 이제 고급 아파트에 방 3개짜리 각자 화장실이 다 별개로 되어 있는 나름 괜찮은 아파트였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소음 소리,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저 바깥에 나오는 소음 소리가 다 듣기 싫고 에어컨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이제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서 다시 스펙을 더 쌓고 공부를 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구급 공무원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렵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해외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고층에서 들리는 바깥의 외부 소음, 본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에어컨 소리, 그런 것들도 귀에 거슬리고, 또 앞으로 회사를 관두고 한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구급 공무원에 도전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는 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을 내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까지 와서 1년 넘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는데, 그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물론 본인에게는 그것이 크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을 다시 허비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가서 편안한 이제 공무원 생활로 하고 싶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웠는데, 해외로 나올 때는 마음을 좀 더 독하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국내에서처럼 항상 가족이나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외로움과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정말 오지로 가고, 본인이 예전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모든 것들을 이제 규율에 따라야 하는 그런 생활을 생각하면서 해외로 나갔을 때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때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 베트남에서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하노이 지회 집행부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희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외협력국 맡고 있는 조병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위원장 배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드옥터 하노이 지회장 김경록입니다. 저희 하노이 지회는 2019년 8월 재창립 이후 현재 공교롭게도 오늘 이 해외 취업 설명회를 하는 이날이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하노이 지회는 현재 50여 명의 회원과 10명의 차세대 회원이 똘똘 뭉쳐 저희 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이 원하시는 나라에 취업이 빠른 시간 안에 되기를 응원하고 기원드립니다. 하노이 지회는 여러분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고 또 하노이에 취업을 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